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태영 수원시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이시네요. 이광재 의원님 강의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줘서 저희가 강의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새로운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여러 번 할 때마다 의원님들을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인사하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낙연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저도 재선 이상의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발표의 기회를 갖고 있게 됐다는 것만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는 43분? 42분? 예, 그래서 20% 4분의 1 가까운 이러한 의원님들을 지방자치에 경험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만큼 저희로서는 이러한 자치, 균형, 또 공권 이런 화두를 갖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든든한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 핵심 리더도 만들고 또 민주당의 튼튼한 뿌리도 같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된 원고를 위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눌러야지? 제가 누르는 게 아닌데 어디를 향해서 누르는 거죠? 대충. 예.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 사실은 연방제 수준의 대청동 국가를 만들시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3년간 성과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우리 성찰을 해보면, 우리 이낙연 총리 시절 우리 자치단체장을 자꾸 불러서 의견을 들으시려고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님들을 지방정부에 자꾸만 보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에 그 가치, 또 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화된 성과로는 정말 미진했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만에 우리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형 개헌도 대통령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죠.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것 또한 무산됐죠. 또 재정권 1단계가 오늘 아까 김두남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 소비세 11%가 21%로 10%가 확대되는데 그것은 방역 위주로 다 배분되고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그야말로 먼산 불구경했습니다. 자치경찰제 결국은 법제화되지 못했고 있죠.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로서는 자치분권 기본 정신이 보충성의 원칙에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수히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말로 지방정부로 통했다 하는 그런 꼴 좋은 것이 아닌가, 지방정부라고 퉁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정부들의 하소연, 이것을 한번 우리는 직접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기초지방정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보면 거의 한 10% 정도씩 대부분 자립도가 줄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불교단체가 늘어서 필수경비만큼은 자기 지원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불교단체도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나요? 화성시장님? 계시구나. 성남시장 이 둘만 지금 지자체 중에서 불교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화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 32.3%, 이것은 방역과 합해진 거고, 기초로만 얘기하면 평균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초 정부가 자체 사업을 사회복지 분야를 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부분 매칭돼서 씀씀이 가니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불균형되어 있다는, 불일치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권이 되려면 적어도 의존적, 도덕적 이런 비효율이 자율적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즉 8대2가 4대6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목표한 7대3은 반드시 이번 정부 안에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실정이 어떤가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우리 부총장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아마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그 구의 예산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쓴 것, 부산 북구 70%가 복지비 지출입니다. 기초연금액 79억 중 48억 전송하고 31억은 추경으로 밀고도 예산이 지금 인건비도 못 마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재정이나 뭐 하나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 사실 그러면 전부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도 다시 재상정해서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 관련돼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그 전에 비해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 저는 국가는 참모 조직 같은 역할을 질병관리본부 또 중앙대책본부를 통해서 상당히 성과를 만들고 있었는데 전투를 이끈 것은 지역의 장수들입니다. 지역의 사령관들입니다. 사실 지금 확진자 11,400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매일 30명, 50명 확진자 발표하지만 지역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사실은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 이건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수원만 해도 오늘 제가 2명의 확진자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수원 66번 확진자, 수원 67번 확진자. 우리 사람들은 125만 시민 중에 70만 가까운 사람이 매일매일 제 페북에 이 발표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역 시민들은 수원에서 67번 확진자가 된 건 다 알아도 한국에서 만 몇 번째 확진자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 지역의 몇 번인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대단한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죠. 근데 이것은 그 중앙의 리더여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을 우리가 얼만큼 이것을 다행스럽게만 여길 것인가. 실제로 지역에서 이와 같은 많은 정은경 본부장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만 실제로 방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복지 안전망, 노동 안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개혁 프레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천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보면서 4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사실은 안전한 국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면 정말 큰 충격 같은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관리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큰 공장의 전장의 관리권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장들 뛰어갈정정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해도 말 뿐이에요. 실제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정분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 분권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을 맡아서 2년 동안 그 재정분권 1단계를 협의하고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해가 됩니다. 재정 중립성,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올려주면 대신 국고보조 사업은 나한테 많더라. 그러니까 재정에 순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돈을 줬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없는 일을 갖고 지금 계속 6개월째 멤버들이 논의만 하고 있어서 우리 기초정부 또 광역정부에서 파견한 우리 의원들은 보이콧하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시킬 거냐? 결국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정무적 판단으로 정책적 결정을 해주셔야 될 상황이에요. 청와대가 나서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회의해서 수백 마디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로서는 그 분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안에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급하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나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통과를 요청하지만 요 설계 자체는 정말 되돌아갈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도 물론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도 기군 단위로 확산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기초지방의회에 관련된 자치권 확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광역까지만 핵심적 내용들이 그나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을 위해서 이거라도 빨리 우선 좀 통과시키고 그 다음 논의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묻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낙연 우리 그 위원장님 또 이런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상이 크게 바뀌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만큼 안정적 기반을 갖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김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민정배 여러분 다 2010년도 이후에 혁신적 자치단체장 그룹들이 수도권에서 많은 사업들을 실제 성공시켜서 그 성과들이 중앙정부까지 많이 정책화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뿌리가 튼튼해서 다음번 대선, 그 다음번 총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쉽게 흔들릴 수 없는 바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꼭 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의 지분과 역할과 시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나눌 때만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가 확보될 수 있다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기초자치정부에서 만들었던 성공적 스토리를 엮어서 스케일업 시키면 저는 그것이 굳건하게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정책이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발표되는 포럼 자치와 균형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고 바라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부터 기초지방정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원의 대상이나 한번 그 와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자리가 아니라 깊이 있게 정책 토론하는 파트너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선거도 지키고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꼭 이기는 승리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